예, 저도 빠른 시간 내에 해달라고 부탁받아서 어떻게 보면 앞에 제가 항상 이제 이런 자리에 오면은 맨 앞에 정부에서 발표하면 이제 정책부터 전략부터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방금 장명탁 교수님처럼 학계나 연구원 쪽에서는 퓨처 미래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요. 당연히 저희는 기업이니까 기업의 관점에서 당연히 돈도 벌어야 되고 수익도 올려야 되고 당장 상용화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저는 좀 딱딱한 얘기보다는 제가 최근에 경험한 얘기를 좀 많이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2023년에 이제 12월 달에 KT 와서 그 당시는 이제 제네AI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초기였다라고 보여진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넥스트 뭐 멀티모달뿐만 아니라 버전업이 돼가면서 지금은 이제 추론까지 와 있죠. 그리고 리스닝 모델까지 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뭐 오픈AI도 만나보고 뭐 당연히 뭐 소프트뱅크도 만나보고 뭐 각 나라별로 뭘 하고 있는지를 봤는데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나 이런 걸 봤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오늘의 어떻게 보면 핵심인 그럼 어떻게 AI를 해야 되냐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저도 2023년의 생각과 2024년 작년의 생각과 지금 얼마 전에는 제가 또 실리콘밸리 샌프란시스코를 한 2번 정도 갔다 왔고요. 그다음에 다른 여러 군데를 계속 미팅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계속 바뀌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좀 그런 것 같아서 저도 역시 한번 일반적인 걸 좀 갖고 와봤는데요. 이게 제가 한 지금의 저는 아니고 한 2, 3년 전 제 사진인데 당연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이제 지브리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브리 하면은 좀 약간 늙게 나옵니다. 그리고 좀 약간 통통하게 나오고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지브리만 하지는 않고요. 요즘 저 같은 경우는 뭐 007도 해보고 인디애나 존스도 해보고 다 해보거든요. 네, 이게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어떤 촉발되는 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새로운 트렌드가 나오고 패러다임이 나왔을 때 사용하게 되는, 근데 그게 공교롭게도 전 세계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어렸을 때부터 어떤 만화였다라는 거고요. 그게 아까 장부탁 교수님 얘기했던 이미지 제너레이션에서 정말 생성형으로 이게 가능한 거구나 이런 거를 지금 뭐 거의 보여줬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이제 이것만 한 게 아니라 제가 반려견을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서 찍은 반려견 사진, 그 고정 사진 딱 2장을 가지고 이제 당연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프롬프트를 구하기 좀 어려웠어요. 영상을 만들어 봤더니 역시나 잘 만들어 주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근데 제가 이거를 아시는 지인한테 보내드렸더니 얼마 전에 무지개 다리를 걷는 자기 반려견 사진들이 되게 많았대요. 야, 그러면 이걸로 10분짜리 단편 영화 한번 만들 수 있겠다. 저는 이게 아까 게임 우리도 얘기 나왔었잖아요. 산업에 이런 게 상업화의 시작인 것 같아요. 우리가 멀리 있는 AI로 대단한 걸 막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의 감성을 건드리고 인간이 할 수 없었던 그 영역을 누군가는 단순하게 아주 쉽게. 근데 저도 이걸 해보면서 야, 지금 여기까지 갔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핵심은 뭐냐면 이제 기술을 넘어서 삶으로 완전히 들어왔다, 침투됐다. 그러니까 기술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이미 삶으로 들어와 있다는 게 되게 큰 건데, 제가 최근에 본 프롬프트 10선 중에서 되게 재미난 거예요. 자기 정체성.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도 매일마다 물어보고 뭐 이게 물어보고 막 그러면서 야 너는 왜 자꾸 이걸 물어보니 막 대화하잖아요.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더 재밌는 건 우리가 지식에 대한 것만 물어보잖아요. 그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문제, 이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런 대처 고투 모드까지 나오고 있고요. 뭐 나 보고서 만들기, 소통 습관을 어떻게 개선하니까, 쉽게 말하면 인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지식에 대한 부분이나 정보에 대한 걸 넘어서서 우리가 풀지 못하는 관계, 뭐 도덕적, 철학적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는 어떻게 보면 알고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정말 더 깊숙이 들어가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기업에 있다 보니까 아까 우리 차관님이 30년 전 얘기했는데 저는 인프라가 아니라 세상에서 바꾼 이 기술들의 가장 핵심이 첫 번째 여기 보시면 앳이라 그래서 저는 메일이었어요. 앳이라고 하는 게 이제 메일 주소의 앳이시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일반 메일에서 전자메일로 갔던 게 인터넷 시대에서 가장 중요했었던 거고, 그리고 요번에 두 번째 보면 샵인데 이 샵은 해시태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소셜 네트워크, 페이스북이, 트위터가, 뭐 인터넷이 되게 좋았지만 전 세계에서 그걸 묶어줬던 가장 큰 기능은 솔직히 검색도 아니고 해시태그였어요. 그래서 아랍의 봄, 미투 이런 모든 게 해시태그로 전 세계가 공유가 됐거든요. 해시태그라는 기술이 없었다면, 근데 아이러니하게 SNS에서 검색이 잘 안 되는 걸 해시태그로 풀었거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당연히 유튜버나 서브스크립션 쪽이고요. 그러면 AI 때는 결국 무엇일까? 근데 솔직히 이거를 지금 찾고 있는 회사들이 더 많은 것 같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뭐 지금 최근에 통계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아까 지브리 효과도 있지만 전 세계 뭐 8억 명 넘었고 국내는 1,700만 명 넘었다 그러는데, 제가 오픈AI랑 미팅하면서 제일 놀라는 거, 오픈AI가 저희한테 뭐라 그러냐면 한국 시장이 제일 빨리 성장하고 있대요. 1번. 그리고 한국 시장에서 정말 다양한 프롬프트와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걔네들은 지금 시장을 국가별로 다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놀라운 그런 데이터와 통계들이 되게 많고요. 그래서 한국에 대한 아마 일본 다음으로 아시아에서는 좀 높게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꼭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아까 에이전트 얘기하셨는데, 에이전트가 아직까지는 피지컬 AI 전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시스템 또는 앱, 서비스에 침투되는 에이전트로 가고 있는데, 이제 크로 AI라는 회사를 제가 이제 알게 됐는데, 이 회사가 5개 앱을 지금 플랫폼, 멀티 에이전트 플랫폼에서 이미 만들었고, 이 회사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직원 수가 10명이에요. 그리고 뭐 랭체인 여러분들 아시는 커뮤니티 있잖아요. 여기는 2억 에이전트가 아니 2억이 아니라 에이전트 다운로드 그 오픈 소스가 2억 건 이상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에이전트도 이미 상당히 많은 부분에 가고 있는데, 그러면 아까도 저는 피지컬 AI나 그 얘기를 드린 게 아니라 라이프와 엔터프라이즈 기업 관점에서 그러면 돈이 될 만한 패러다임이 뭐냐. 저 맨 왼쪽에 보시면 저게 롱패딩 검은색이거든요. 여러분 예전에 어느 여고생 점심시간 풍경 보면 다 롱패딩 입고 있었어요. 제가 남대문 시장이나 동대문 시장에 겨울에 입었던 분들, 또는 연예 업종 촬영을 할 때 밖에서 하는, 이런 것들이 2, 3년 갔을까요? 안 갔죠. 몇 개월 안 갔잖아요. 그 유행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알렉사 비서, 그다음에 카카오톡, 이런 거는 트렌드를 넘어서 패러다임으로 간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소통의 방식을 바꾸고, 우리가 문자 주고받았던 거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바꿨다는 건데, 그러면 AI는 어떤 방식을 바꿀까? 저는 최근에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는 게, 대화를 하고 서로 학습을 하고 주고받는 걸 바꾼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놀랐던 건 영어 학습, 외국어 학습을 그냥 제니아이랑 합니다. 최고의 툴이랍니다. 더 이상 영어 학원은 안 가도 된답니다. 제가 얘기는 안 해도 그 프롬프트와 그것들의 공유들이 이름이 일어났고, 최근에 듀오링고라고 하는 외국어 학습 최고의 플랫폼 회사에서도 AR 퍼스트를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걔네 그 CEO가 강령을처럼 내린 걸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 패러다임은 정말 어떻게 갈 거냐? 그래서 제가 최근에 샌프란시스코 갔다 왔다 그러는데, 올 초에 갔다 왔는데 올 후반에 갔다 왔는데 제일 놀랐던 건 공항서부터 모든 도로의 광고판이, 산업의 광고없이 다 AI예요. 아까 스탠포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AI만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금융, 유통 모든 부분이. 근데 여기 보시면 It is time to fight AI with AI. AI로 AI를 싸울 시간이라고 또 팔로알토는 얘기하고 있는데,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는 뿐만 아니고 보험, 로열, 모든 서비스가 다 AI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놀랬던 거는, 공항에서 내려서 평상시 같으면 이제 택시를 잘 안 타니까 우버를 부르고 해야 되는데, 우버도 별로 없어. 근데 앞에 차 웨이모, 뒤에 차 웨이모. 그러니까 웨이모가 올해 초하고 올해 제가 두 번째 2, 3주 전에 갔다 왔는데 그때하고 엄청난 차이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주당 운행 건수 보시면 어마어마하고요. 이미 테슬라가 신청한 이 소위 말하는 로봇 택시도 우리 한 30대 50대 할 줄 알았잖아요. 그 규모를 넘어섰더라고요. 근데 비싼데 그 정류장 가면서 다 웨이모를 신청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관광객이나 외국인들은 이 유심 때문에, 그러니까 그 나라 이심을 꼽거나 카드가 있어야 되니까 안 되는데, 제가 놀랬던 부분 이 부분도 이미
많이 들어와 있다. 뭐 제가 중국 얘기 드리겠지만 중국은 더하죠. 그 다음에 결국은 격차도 점점 벌어지고 제네아의 서비스 시장 점유율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미 우리가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아이폰, 안드로이드, 그 당시 이제 우리 삼성의 바다 OS, 팜 OS, 웹 OS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OS 나왔을 때 그게 정리되듯이 그런 수순으로 좀 가고 있는 것도 좀 있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도 인터넷 시대, 모바일 시대 거치면서 한 가지 놀라웠던 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개인적인 아까 우리가 게임 얘기도 했지만 이 삶 라이프라는 것이 먼저 변화하고 그 다음에 일하는 것이나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변화하는 이 컨슈머라이제이션은 똑같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AI를 통해서 AX 컨슈머라이제이션이 있어서 뭐 제가 얘기 안 드려도 업무단에서의 AI 접목은 회사에서 지원이 안 되더라도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가 더 빈번하고 저희 회사도 지금 뭐 200불짜리 오픈 AI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먼저 쓰는 걸 지금 테스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지금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는 돈 버는 게 아니라 이제는 수익을 낸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프로피터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단순히 매출만을 하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주가 올라가고 오늘 엔비디아가 주가가 갑자기 왜 올랐는지 아세요? 사우디아라비아가 대규모로 또 엔비디아 GPU 구매하고 예를 들면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 세일포스 같은 경우도 다 AI로 이제 트랜스포메이션해서 뭐 당연히 매출뿐만 아니라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게 크고 데이터브릭스의 창업주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전에는 모델과 GPU로 투자를 했다면 이제는 수익을 앱과 서비스로 내는 시대로 가고 있다. 그게 정답인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아까 노동 문제 얘기하셨는데 아이러니하게도 AI가 IT 산업에 먼저 침투하고 있죠. 제가 실리콘밸리 가서 그 기업들 만나서 제일 놀랐던 게 신입 개발자와 초급 개발자를 요즘 거의 안 뽑는데요. 그럼 AI를 핸들링해서 개발을 더 생산성을 높이는 쪽만 남고 있다라는 충격적인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그럼 AI 하면 안 되겠는데 근데 반대의 얘기를 세말투만이 해요. AI 기술을 가지고 한 명이 10억 달러의 가치, 1조 원의 가치 기업을 만드는 회사가 나오기 시작하고 나올 거다. 근데 실제로 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이게 커서 AI로 비행기 게임 시뮬레이션 하는 거 IT 지식도 없고 개발자도 아니고 노코드 로코드도 잘 모르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매출을 1억 원 돌파하는 월. 그래서 게임 만들어 본 적도 없고 3시간 만에 원하는 비행 시뮬레이터 만들어서 AI 바이브 코딩 했다. 그래서 요즘 바이브 코딩이 유행인데 그러니까 결국 이 부분이 어디까지 가고 있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슈퍼린 AI 네이티브 스타트업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요즘 AI 스타트업 찾기 어렵거든요. 투자하기도 어렵고. 근데 지금 미국이나 실리콘밸리는 AI를 활용해서 AI로 돈 버는 스타트업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의 여기 보시면 매출과 직원 수를 아까 얘기를 드렸는데 그러면 인당 지금 직원들이 매출을 올리는 규모를 보세요. 우리 국내 상장사 평균이 이게 평균이에요. 어떤 회사는 뭐 3, 4억일 수도 있고 6억일 수도 있고 근데 10억인데 그럼 결국은 AI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또 매출과 수익 창출원이고 프로덕티비티라고 하는 생산성과 효율성을 넘어선 얘기를 지금 하고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들이 참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보고요. 자, 그다음에 AI 강국. 뭐 아까도 되게 많은 정부에서도 얘기 나왔지만 저는 반대로 좀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산업혁명은 1차 영국이었어요.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구 만들고 나서 바로 산업혁명이 일어났을까요? 몇십 년 동안 상용하는데 투자를 했고요. 법안과 주제를 바꾸고 어마어마한 그때도 난리가 났어요. 노동력 없어지고 막 쉽게 말하면 수작업하는 방직 공장 없애는 건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보급이 됐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2차 보급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남북 전쟁이 있었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되면서 산업화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도 되게 큰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모든 인재와 자원이 미국으로 가는 R&D 투자가 또 되게 역할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럼 결국은 지금 현재는 AI도 솔직히 미중 패권에 대한 부분이 더 크죠. 엊그저께 미국과 중국에서 이제 90일 유예한 것 중에서 마지막 사인을 안 했는데 실제로 디테일한 내용을 제가 들었을 때 깜짝 놀란 건
시장 개방에 대한 논의가 있었대요. 쉽게 말하면 지금 아시는 것처럼 구글 쫓아내고 마이크로소프트 쫓아내고 빅테크 다 쫓아냈잖아요. 중국은. 이제 그게 열리는 순간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그런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근데 결국은 모델 수 비교하고 성능 비교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경쟁은 거의 끝에 가 있다고 보여지고 오히려 에이전트나 피지컬 AI 쪽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스타게이트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정부 효율부가 거버먼트 AX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 정부의 전산 시스템을 다 AI로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벤치마크하면서 놀렸던 게 우리나라도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있었고 클라우드 있었고 이제 AI로 가는데 이제 이쪽으로 되게 빠르게 가고, 미국이 그리고 얘기하는 제조 공장 여러분들 다 우리가 비웃었잖아요. 나이키 공장 뭐 이런 것 미국에서 하면 걔네가 뭘 생산해. 근데 속내는 아까 장병탁 교수님 보여주신 AI 팩토리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걔네는 다크 팩토리라 그래서 사람이 없는 완전 그런 팩토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제조 공장을 이동했다 그래서 우리가 노동 생산성 노동자들이 다 이동하는 건가? 근데 그 오해는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중국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저는 중국이 빅테크가 없냐? 아니, 중국은 빅테크가 있습니다. 566라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는 알리바바, 바이두나 텐센트 뭐 다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AI 스타트업들이 결합이 돼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가고 있는 거고요. 저는 놀라운 건 더 이거 같아요. AX로 가고 있다. 오히려 기업들이 그거를 AX로 활용을 해서 자기네 산업을 트랜스포머 하시는 거를 더 가속화한다. 근데 이 전략은 이전에 위챗에서 나왔어요. 예전에 카카오톡이 나왔을 때 카카오톡이 벤치마킹하러 가신 곳이 중국의 위챗이었거든요. 중국은 아직도 설날에 춘절에 그리고 저기 추석 우리가 얘기하는 그때 세뱃돈 갖고 돈을 주잖아요. 90% 이상이 홍파오라 그래서 세뱃돈을.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서야 모임 통장 만들고 이제 카카오톡 송금하는 게 있는데, 그때 걔네들은 모든 산업에 다 디지털라이제이션을 이걸로 트랜스포먼한 경험이 있잖아요. 이걸 지금 AI로 하자고 먼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우리가 GPU 얘기하고 모델 얘기했지만 중국은 딥시크 이후로 더 빠르게 AX 사업을 하고 있고, 일본은 디지털이 늦었잖아요. 아직도 여러분들 일본 여행 가보시면 지방에 있는 스타벅스인데 아직도 크레딧 카드가 안 돼. 아직도 현금이야. 그래서 걔네들이 디지털 청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걸 다 두 손을 들고 저는 2월 달에 소프트뱅크랑 미팅을 했거든요. 소프트뱅크 그 당시에 AI 총괄하는 당연히 헤드하고 있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히려 디지털을 점프업해서 AI로 가는 게 일본이 더 빠를 수도 있다고, 한국보다. 근데 그거의 핵심이 크리스탈 인텔리전스라고 그래서 소프트뱅크가 이제 오픈AI랑 같이 준비하고 있는데, 이때 깜짝 놀랐던 건 오픈AI가 센트럴라이즈드 모델에서 디센트럴라이즈로 바꾸는 거에 1번이 일본하고 중동하고 한 10개국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나라별로 그거를 투자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일본도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소프트뱅크가 인수한 ARM뿐만 아니라 TSMC 같은 데를 유치를 하기 시작하면서 밸류 체인을 이제 만드는 작업들을 이제 여기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유럽하고 중동은 좀 다른 성격을 갖고 있어요. 아까 정부에서도 발표한 내용에는 이제 약하게 이렇게 나와 있지만 여기는 오히려 빅테크를 이용하고 서버린과 그다음에 실제로 본인들이 가지고 가야 될 핵심적인 역량을 짊어지고 가려고 하는 정책으로 바뀌어 있어요. 이 디테일은 나중에 자료를 한번 보시고,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딥마인드 알파고 아까 얘기 나왔지만 실제로 이걸로 어디 적용해? 결국은 우리 딥마인드의 창시자 하시스 와이프가 바이오 쪽을 하다 보니까 알파폴 쪽으로 가서 단백질에 대한 접힘 현상을 분석한 이쪽으로 가고, 독일 지멘스, 노바티스 같이 각각 산업에 AX를 그럼 잘하자는 쪽으로 가면서 오히려 이쪽에서 노벨 화학상, 노벨 다른 상들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는, 결국은 이런 부분이 유럽의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들도 좀 잘 봐야 돼서, 자 그럼 대한민국 국가 기업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아까 정부와 그다음에 우리 학계 연구 쪽에서 다 얘기했지만 기업은 당연히 모델 GPU와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 이 3박자, 저는 이게 AX 산업을 지탱하는 3대 축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 KT도 여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제일 쉽지 않은 건 당연히 밑바닥에 AICT는 인프라 투자고요. 두 번째 에이전트는 아까 제가 5억 개 만들었다, 2억 개 다운로드 받다 했지만
실제로 이쪽은 서비스 시장이거든요. 서비스 에즈 AI라 그래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에즈 서비스라고 했는데 그걸 뒤집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휴머노이드하고 로봇인데 제가 소프트뱅크 가서 놀랬던 건 손정희 회장은 아직까지는 휴머노이드가 시장에서 아까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좀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펑셔널 쪽으로 지금 집중하고 있대요. 쉽게 말하면 완전 휴머노이드 가기 전에 산업별 그것 쪽으로. 그래서 저희도 그런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하고 있고, 그래서 산업의 뭐 등대 전략, 라이트하우스라 그래서 우리나라 각 산업의 대표적인 생성 AI 기반의 AX들을 시작을 하려고 지금 KT가 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에 아마 많은 사례들이 나올 거로 예상이 되고 저희가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첫 번째로는 저희는 사용자 경험이 바뀐다는 거에 가장 큰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고 있고요. 혁신의 속도, 그다음에 생태계에 대한 투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타트업이 이제 오리지널 AI 스타트업이 아니라 AI를 활용해서 산업을 바꾸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드는 스타트업이 나오기 때문에 이쪽으로 지금 집중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바라보는 AI 강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AI를 개인, 기업, 산업 전반에서 활용하면서 응용할 수 있는, 그거를 우리 산업에 접목을 해서 최고의 기업과 경쟁력 있는 글로벌에서 나아갈 수 있는 기업으로 트랜스포메이션하는 게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KT, 나아가 산업, 저희 대한민국 X를 좀 잘 하려고 준비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제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